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봅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대한민국 영재교육 일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백강군 뉴스 때문에 네. 예,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 지금 상황은 자퇴는 안 한 거죠. 자퇴가 지금 처리가 안 된 거죠. 처리는 안 됐고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게 예. 자퇴를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철회는 또 사실 아니다. 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막 어제 순차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한다는 건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좀 상황인 것 같아요.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철회하겠다라는 말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백강현 군 아버지는. 그런데 이제 그렇죠. 교육청 발 기사에서 철회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이제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현재 상황은 자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자퇴하는. 그래요? 이유를 좀 차차 들어보겠습니다. 예, 백강현 군이 지금 만 10세 뭐 10살이죠. 예, 만 10살인데 예. 그래서 저는 이 뉴스에 제일 과학고? 걱정이 되는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서울과고에 지금 재학 예. 중인 학생인데 뭐 동료들보다 5살, 6살 정도 어린 그렇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게 아직 아이거든요. 물론 예. 이제 아주 똑똑한 아이지만은 아직 아이기 때문에 이 어른들의 좀 지나친 관심, 이번 사건 관련된 논란이 이 아이가 제대로 크는데 많이 좀 부작용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그 점이 가장 우려가 되고 예. 교육청이나 학교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런 점을 가장 좀 우려해서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 사건을 좀 다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퇴를 하는, 아이를 위해서 자퇴를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건 사실 그 뜻은 아니었고. 그 뜻은 아니었고. 예, 예. 그 현재 상황으로서는 예. 이제 백강현 군의 그 부모님이 예. 자퇴를 한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뭐 저희 자녀라면은 예. 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좀 더 또래들하고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그런 생각이고요. 생각. 제가 좀 네. 약간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해관계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학고 출신이죠. 예, 저 과학고를 다녔기 때문에 네. 뭐 영재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릴 때는 네. 그렇게 좀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제가 편향이 있다는 말씀은 이제 학교를 옹호하거나 아니면 뭐 반대로 이제 비판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려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렸는데. 일반고 출신이죠? 저는 일반고 네, 출신이고요.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해 저는 주세요. 편향이 전혀 없는 게 제 아내가 과학고 출신이에요. 아, 과학고 그렇구나. 나와서 뭐 서울대 뭐 이제 갔어요. 예. 전혀 영재가 아닙니다. 제가 단언하건데 전혀 영재가 아니고 아주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집에서 다 듣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지금 그런 정신 분이시군요. 차리시고. 예, 심지어 기자예요. 예, 그래서 일반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박대기 예. 기자처럼 전혀 본인의 전공과 상관없이 이제 예. 기자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예. 전혀 이게 모든 착각하면 안 된다. 예.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영재학교라고 하면은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대구과학고, 광주과학고, 대전과학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요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영재학교라고 불러요. 과학고는 영재학교예요? 모든 과학고가 영재학교는 아니고요. 아, 모든 과학고도 과학고는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이제 서울, 경기, 뭐 광주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서울과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다 영재냐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흔한가? 영재가 대한민국에?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적이에요. 영재 그러니까. 기준은 뭡니까? 영재 기준은 뭐 일단 IQ 그런 140 이상? 그런 학교에 입학을 한 사람들을 영재라 불리고 네. 또 어릴 때부터 영재반이나 그 교육청에서 하는 영재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이게 뭐 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생이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도 너무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체 학생의 네, 이게 5%나 될 리가 없다, 영재가. 예. 오페라이머냐 다. 이게 결국은 이제 어릴 때 자기 예. 나의 자식이 이제 똑똑하고 그러면은 좀 더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게 모든 부모님들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한 기대들이 이런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재가 어떻게 지금 사회적으로는 그냥 천재, 잘 외우는 애, 뭐 이렇게 똑똑한 애, 뭐 이런 느낌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자기 나이대에 비해서 예.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생이면은 어. 초등학생 수준의 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면 영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릴 때는 5년 빠르다, 6년 빠르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 보이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20대 중반 이후가 돼가지고 실제로 연구자가 됐을 때는 5년 빠르고 6년 빠르고 이런 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코너가 역사를 다루는 코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숫한 영재들이 많으셨거든요. 예전에 이제 4살 때 미적분을 푼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맞아. 예.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학문적인 업적을 남겼느냐 하면은 물론 아직 지켜봐야 될 분도 있지만은 상당수가 그러지 못한 채로 많이 사라졌거든요. 이거를 우리나라가 제대로 지원을 안 해줘서 그렇다는 관점이 있는데 저도 이제 영재 교육을 받아본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영재 학교가 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사회적 비판은 많았는데. 네. 근데 지원은 잘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 뭐 영국 같은 그런 외국 사례를 보면은 그런 어떤 영재 교육을 받으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재학교, 과학고가 전부 다 공립이나 국립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교육들을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혜택을 받은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혜택을 더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영재 교육을 그러니까 지나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부모들이 이제 가장 착각하는 게 우리 애가 천재인가? 일단 어렸을 때 약간씩 그렇죠. 놀라고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은 어떤 뭐 징후를 보는 게 수학 문제를 좀 애가 빨리 풀면은 얘가 좀 남다른 것 같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천재 뭐 영재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렸을 때 미적분을 풀었다. 이게 지금 대부분 공통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송유근 씨. 기억나요. 예. 여기도 뭐 8살 나이에 뭐 대학에 합격하고 뭐 그랬는데 인하대였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수학을 뭐 빨리 풀었다라는 거고 그 앞서서 60년대에 김웅용 씨라고 이분이 이제 일본의 후지 TV에 5살에 나가가지고 일본에서 방영이 됐는데 미적분을 막 푸니까 야 얘 천재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의 뭐 나사로 뭐 연구원으로 갔네 뭐 그게 부풀려졌네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미적분을 잘 풀면은 정말로 영재인가 이거의 어떤 그 학부모들의 기준점을 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이제 정말 강남에 같은 경우에는 8살에 미적분 푸는 애들이 막 숱하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그러니까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애들이 다 영재냐. 그러니까 그거를 영재로 만들고 싶은 거지. 영재로 만들고 싶은 거지. 이제 부모의 욕심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애들이 학교에 먼저 갔을 때 그 엄청난 경쟁의 압력, 스트레스를 이제 이겨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미적분을 푸는 것과 이거를 테스트를 받고 성적이 매겨지고 누군가와 비교되고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살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거든요. 그렇지. 스트레스 관리 안 되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근데 애들이 그게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이거를 너무 간과하고 너무 일찍 보내고 뭐 이렇게 이게 조금 뭐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좀 무리수다. 이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과학고를 들어요. 나와서 과학자가 되는 것보다 의사가 되는 게 더 많지 않아요? 다 의대 그런 비난이 많아가지고 최근에는 좀 이런 만약 그럴 경우에는 추천서를 안 써준다든지 뭐 한 식으로 많이 여러 가지 규칙이 바뀌었군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과학고나 영재학교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의대를 보내려고 하면 자사고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요. 동양이 그래요. 그 아까 좀 영재란 무엇인가 말씀에 대해서 좀 보완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뭐 영재는 아닙니다만 영재들 천재들을 많이 봐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영재나 천재가 아닙니다. 영재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천재는 아닙니다. 천재들은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거나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천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그냥 앉아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천재가 아니라 그 연구 과정은 아주 지난하고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박사학위 논문 한 편을 완성하고 그런 천재들의 업적은 논문으로 형태로 나오는 것이지 수학 문제를 몇 살에 풀었다는 형태로 천재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예. 그 점을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천재는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지 문제를 몇 살 때 풀었다 이런 거는 좀 기능적으로 발달한 그런 정도이지 그걸 가지고 천재라고 부르는 것도 좀 잘못된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에서 뭐 근래에 들어서 가장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분도 고등학교 중퇴했어요. 그러니까 적응 못 해가지고 근데 이거가 부모가 뭐 하라 마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이제 했다라는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뭔가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교육 과정을 본인이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렇지. 20대 초중반까지도 굉장히 사회 부적응자처럼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허준희 교수도 네. 자퇴하지 않았어요? 허준희 교수도 이제 모 학교에 갔는데 학교가 좀 시끄러운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과학고나 이런 데는 아니었고 네. 오히려 이제 약간 영재 교육의 바깥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네. 물론 대학은 서울대를 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많이 이분은 원래 꿈이 시인이었고 처음에는 중학교 다닐 때 시인이었어. 그 다음에는 그 과학 전문 기자였어요. 과학 전문 기자였어.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세계 최고 레벨의 수학자가 된 건데 피즈상을 수상을 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 좀 약간 중고등학교 때 좀 자유롭게 사셨던 것 같아요. 시 많이 읽고, 그렇지. 예, 좀 다른 활동들을 하고 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영재와 천재를 만드는가? 그 자기 적성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하다가 뭐 귀인을 그러니까 그 일본인 수학자인데요. 그런 귀인을 만났어. 예, 귀인도 만나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체계적인 또 교육도 받았고. 너무 이제 또 앞서간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 연령에 맞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것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분께는. 그걸 생각을 해보면 뭐 좀 해답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해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영재 교육이라는 거를 별도로 막 이렇게 실시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미국 그리고 미국은 이제 주별로 다르고 조금 더 케이스가 다른데 미국 뭐 이스라엘 뭐 독일 뭐 이런 데고 예를 들면은 뭐 교육을 잘한다고 하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재 교육 자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재성은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기보다는 같이 교육을 받고 본인이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을 때 발휘가 되는 거지 별도로 이제 수월성 교육보다는 이제 평등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게다가 좀 국가주의 냄새가 나. 네. 생산의 수단이랄지 뭐 인류에 기여해야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뭐 이런 냄새가 난다는 거지. 사실 이제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그동안의 가장 큰 목적은 이공계 인력 그 수준 높은 이공계 인력을 많이 공급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인간이 수단은 아니거든. 저는 이제 좀 그 우리나라에 그래도 귀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학교들이 의대에 가는 걸 많이 오랫동안 막았어요. 이런 학교들이. 그래서 그건 잘했네. 이공계로 몰리는 데는 많이 기여를 했는데 그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저희 학교에서 그 제 고등학교 과학고에서 뭐 1등인 학생도 있었고 꼴찌인 학생도 있잖아요. 거기 성적을 매기니까. 그런데 꼴찌인 학생 쪽이 더 행복하게 살았고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학문적 업적도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꼴찌인 친구가.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의 성적이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40대 후반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님들은 또 생각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저는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내년도 그 R&D 리서치 뭐 이제 연구 예산이 그렇죠. 8년 만에 삭감됐거든요. 계속 올리기만 했었지. 계속 올리다가 8년 만에 삭감돼서 대통령이 과학계가 굉장히 암울하다. 생각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자세하게 나중에 좀 다뤄볼게요. 저도 그 취재를 많이 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흥미롭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R&D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할까요? 그러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학기술계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아는데. 그거 이야기하죠 뭐 다음 주에. 다음 주 주제 오늘 정해졌어. 소부장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소부장 쪽 연구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왜 이권 카르텔인지. 아니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네, 출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